change notifier provider라는 이름 자체가 change notifier와 provider를 합친 이름입니다. 그럼 change notifier provider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hange notifier의 인스턴스를 만든다. 두 번째는 change notifier를 필요로 하는 위젯에 change notifier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UI를 리빌드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면 change notify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건 첫째, change notify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만든다. 이 옵션은 오버라이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hange notifier가 필요 없어지면 메모리에서 없애준다 이고 change notifier를 필요로 하는 위젯에 change notifier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건 첫 번째, constructor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전달할 필요 없이 provider of를 통해서 change notifier의 인스턴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provider of를 통해서 type T의 인스턴스를 액세스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provider of T context를 통해서는 type T의 change notifier 인스턴스의 변화를 리슨해서 변화가 있으면 UI를 rebuild 할 수 있고 provider.of T context listen false를 통해서는 change notifier의 인스턴스를 액세스만 하고 변화를 listen하지 않습니다. provider of를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hange notifier의 인스턴스만 필요하지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변화한다고 해서 UI를 다시 리빌드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버튼의 예를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change notifier provider는 dependency injection, 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위젯이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 변화가 있을 때 그 데이터 변화에 맞춰 UI를 리빌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데이터와 UI의 동기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보았다시피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예제는 프로바이더 오버뷰 03 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Change Notifier Provider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오버뷰 04란 앱을 만들고 프로바이더 오버뷰 03의 모든 내용을 카피한 후 시작하겠습니다. 동 모델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프린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가서 Material 앱을 doc 타입의 Change Notifier Provider로 랩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에서 name은 doc04, breed는 breed04인 doc instance를 create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Material 앱 아래 모든 위젯에서 doc instance를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e가 변했을 때 UI를 rebuild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provider 04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doc instance는 change notifier provider에서 create 되니까 이 라인은 지웁니다. init state, doc listener, dispose 함수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앱바의 타이틀도 provider 04로 수정합니다. change notifier provider를 통해 doc instance에 액세스하니까 doc.name은 provider of doc context.name으로 수정합니다. 프로바이더를 통해 doc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컨스트럭터를 통해 doc 인스턴스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스트럭터를 통해 doc 인스턴스를 전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doc 변수를 지우고 컨스트럭터를 수정합니다. change notifier provider를 통해 doc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니까 doc.breed는 provider.of doc context.breed로 수정을 합니다. 프로바이더를 통해 doc 인스턴스를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컨스트럭터를 통해 doc 인스턴스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스트럭터를 통해 doc 인스턴스를 전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doc 변수를 지우고 컨스트럭터를 수정합니다. change notifier provider를 통해 doc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니까 doc.age는 provider.of doc context.age로 수정합니다.
elevated 버튼의 on pressed callback에 listen 옵션이 false인 provide.op context를 assign합니다. hard restart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grow 버튼을 탭하니까 숫자도 증가하고 그 증가된 숫자가 UI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name과 breed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굳이 listen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listen false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hard restart 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원래 빌드 내에서 listen false 옵션을 주면 에러가 표시됐었는데 버전 4.3.3에서 이 에러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author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본인이 알고 쓰는 경우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퍼포먼스 옵티미제이션 용도로 썼으면 나중에 나올 익스텐션 메소드 중 하나인 context.select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elevated 버튼에 listen false 옵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listen false 옵션을 지우고 hard restart 시킨 후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디버그 컨솔에 보면 아까 봤던 에러 메시지가 다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listen false 옵션이 여전히 필수입니다. 소스 코드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change notifier provider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provider의 extension metho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